여러분, 12월 31일 전에 딱 한 번만 이 음식 드셔보세요. 새해 돈복이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진짜 신기한 건 돈이 들어오고 나서가 아니라 돈이 새는 게 먼저 멈춘다는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시면 연말과 새해 사이에 집안 기운 정리하는 방법을 계속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주거나 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말에 딱 한 번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왜 하필 이 음식인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갈리는지, 그리고 함께하면 돈복이 더 단단해지는 작은 실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12월 말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죠.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요. 이 시기에는 결산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해 동안 쌓인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해요. 풍수에서는 연말을 단순히 한 해가 끝나는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연말은 문턱입니다. 묵은 기운을 정리해서 새해로 넘기느냐,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끌고 가느냐,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유독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 너무 힘들었다. 왜 이렇게 돈이 새는지 모르겠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친 게 아직도 남아있다. 병원 관리에 수리할 일에 카드값이 겹쳤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버거웠던 분들이 많았어요. 다만 중요한 건 힘든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새해 초반 흐름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제가 풍수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연말만 되면 통장이 텅 비어 있다.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 새해 1월이 되면 세금에 보험료에 병원비에 경조사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시작부터 막힌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집이 더럽거나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깔끔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집에 작은 새는 구멍이 방치돼 있어요. 문이 끝까지 잘 닫히지 않거나 서랍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거나 수도꼭지가 아주 조금씩 새거나 화장실 문 손잡이가 헐거워져 있거나 전구가 나갔는데 미루고 있거나 하는 거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풍수는 이렇게 봅니다. 집에서 조금씩 새는 것은 돈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고요. 물도 새고 돈도 새고 기운도 셉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연말에 딱 한 번만 집안의 돈 흐름을 잠그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음식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부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부담도 없는 방식으로요.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12월 31일 전에 약밥을 딱 한 번 드세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밥이 돈을 벌어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약밥은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잠그는 음식입니다. 이 차이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새해 돈복이 쏟아진다는 말도 사실은 이 뜻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운이 생겼을 때 그 돈이 머무르는 집이 되면 체감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풍수에서 재물운이 좋은 집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집이 아니라 들어온 돈이 머무르는 집입니다. 그러면 돈이 머무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풍수에서는 이걸 금고의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그는 기운, 저장하는 기운, 새지 않게 하는 기운이죠. 약밥은 그 금고의 기운을 음식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상징하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약밥일까요? 다른 음식도 많은데 왜 꼭 약밥이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약밥은 풍수적으로 상징이 아주 강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찹쌀의 성질입니다. 찹쌀은 흩어지지 않고 붙습니다. 여러분, 찰밥 드실 때 생각해 보세요. 밥알이 하나하나 떨어지지 않고 서로 달라붙어 있죠. 풍수에서 붙는 성질은 곧 모으고 저장하는 기운입니다. 연말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힘이에요.
흩어진 복을 다시 한 곳에 모으는 힘이죠. 둘째, 밤과 대추, 견과류의 의미입니다. 이건 결실과 저장을 상징합니다. 한 해 동안 흩어진 복을 열매처럼 모아두는 이미지가 있어요. 밤은 딱딱한 껍질 속에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죠. 대추는 말리면 말릴수록 단맛이 더 진해지면서 오래 보관됩니다. 이게 바로 저장의 상징이에요. 셋째, 달콤하지만 흩어지지 않는 응집의 기운입니다. 단맛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밥은 달콤한데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풍수에서 말하는 잠그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약밥은 연말의 새에 돈복을 끌어오는 음식이 아니라 연말의 새에 돈복이 새지 않게 잠그는 음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꼭 나간다. 벌긴 버는데 남는 게 없다. 새해 1월만 되면 세금, 보험, 병원비, 경조사가 한 번에 쏟아져서 시작부터 막힌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이분들 집이 꼭 더럽거나 어지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깔끔한 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작은 새는 구멍이 방치돼 있어요. 문이 끝까지 잘 닫히지 않거나 서랍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거나 수도꼭지가 아주 조금씩 새거나 화장실 문 손잡이가 헐거워져 있거나 전구가 나갔는데 미루고 있거나 하는 거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풍수는 이렇게 봅니다. 집에서 조금씩 새는 것은 돈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고요. 물도 새고 돈도 새고 기운도 셉니다. 그래서 약밥은 먹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잠그는 행동까지 같이 할 때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타이밍 얘기를 해볼게요. 약밥을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12월 31일 전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날은 두 가지예요. 첫째, 12월 마지막 주 중에서 내가 가장 바쁘지 않은 날 저녁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꼭 마지막 날에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날보다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날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월급이나 수입이 들어온 뒤 지출이 우르르 나가기 전에 하루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돈이 들어왔을 때 잠그는 이미지를 몸에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날짜의 의미보다 정리하고 잠그는 흐름을 만드는 하루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약밥은 꼭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양이 아니라 의미와 방식이 중요해요. 한두 숟갈이어도 괜찮고 작게 한 조각이어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밥 한 덩어리를 다 먹어야 하나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한 입이라도 제대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약밥은 그냥 먹으면 맛있는 떡밥이고 이 방식으로 먹으면 연말 정리의 스위치가 됩니다. 실천은 딱 3단계입니다. 1단계, 먹기 전에 식탁을 3분만 비우세요. 약밥을 먹기 전 식탁 위를 한 번만 비우세요. 영수증, 약봉지, 리모컨, 택배칼, 잡동사니 이런 것들이 식탁 위에 남아있으면 집의 중심이 임시 공간이 됩니다. 풍수에서 중심은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자리예요. 그 중심이 늘 임시로 쓰이면 돈도 늘 임시로 들렀다 가는 손님이 됩니다. 정리라고 해서 대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딱 3분만 식탁을 먹는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잠금입니다. 식탁 위에 물티슈 있으면 제자리에 놓고 약봉지 있으면 약통에 넣고 리모컨은 거실 선반에 두고 영수증은 한 곳에 모아두세요.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3분만 하면 식탁이 다시 먹는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2단계, 지갑을 1분만 정리하세요. 약밥 먹기 전 지갑에서 두 가지만 빼세요. 영수증, 안 쓰는 카드. 많이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딱 1분만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갑이 늘 빽빽하면 돈이 들어와도 숨을 못 쉽니다. 정리된 지갑은 돈이 머무는 방을 만드는 거예요. 지갑을 열었을 때 카드가 겹겹이 쌓여 있고 영수증이 구겨져 있고 동전이 무겁게 눌려 있으면
그 지갑은 돈이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갑도 집이에요. 돈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3단계. 한 문장만 조용히 정리하세요. 약밥을 입에 넣기 전에 속으로 이 한 문장만 정리해 보세요. 오래 새던 돈길은 여기서 잠그고 새해 들어오는 돈복은 지키겠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는 말입니다. 풍수는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효과가 나요. 이 문장이 그 첫 움직임입니다. 소리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속으로 한 번만 또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약밥을 천천히 드세요. 씹는 동안 이 문장이 몸속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혼자 움켜쥐면 오히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한 조각이라도 가족과 나누면 그 집의 흐름이 닫힘이 아니라 순환으로 갑니다. 지키되 막지 않는 방식, 이게 좋은 재물운의 구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밥을 가족과 한번 나눠 드세요.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한 조각은 내일의 나에게 남겨두는 것도 나눔입니다. 내가 나를 살피는 것도 풍수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약밥을 두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는 오늘 드시고 하나는 내일 아침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나눔이에요. 이것만 해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딱 하나만 고치세요. 돈이 새는 집은 대개 방치된 작은 고장이 하나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현관문이 끝까지 안 닫히는 느낌, 서랍이 뻑뻑한데, 그냥 쓰는 상태,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상태, 화장실 문 손잡이가 헐거운 상태, 전구가 나갔는데 밀어둔 상태. 이 중 하나만 고치세요. 비싼 수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구 하나 갈아도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이 집은 이제 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살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 벌이는 나쁘지 않은데 연말만 되면 꼭 돈이 빠져나가서 새해가 두렵다고 하셨어요. 자녀분들이 잘 사시고 본인도 연금 받으시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연말만 되면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집을 가보니까 정말 깔끔하셨어요.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현관문이 살짝 덜 닫혀요. 본인은 그게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시는데 문을 닫으면 5mm 정도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약밥을 드시고 그날 현관 문 잠금부터 제대로 맞추자고요. 문이 끝까지 맞물리게 조정하고 문틀에 걸리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갑에서 영수증만 싹 빼자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게 무슨 소용 있겠냐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죠. 대단한 변화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이런 말이 나오셨어요. 이상하게 소비를 하기 전에 한번 멈추게 된다. 카드 결제를 눌러놓고도 취소하는 날이 늘었다. 돈이 나가는 이유를 내가 더 빨리 알아차린다고 하셨어요. 약밥이 돈을 벌어준 게 아니라 잠그는 힘을 몸에 붙여준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65살 남성분이셨는데 연말만 되면 가족끼리 말이 거칠어지고 그 상태에서 충동 구매가 늘어나고 그게 또 싸움이 되고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하세요. 특히 연말에 자녀들 경조사비나 손주들 용돈 주는 것 때문에 배우자분과 자주 다투셨대요. 그분께는 약밥을 드실 때 식탁을 3분 비우는 걸 꼭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식탁이 정리되면 말이 천천히 나옵니다. 말이 천천히 나오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지출이 가라앉습니다. 풍수는 늘 집, 마음,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약밥은 그 연결을 저장 쪽으로 고정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게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지갑을 꺼내기 전에 정말 필요한 건지 따져보게 되더래요. 배우자분과의 대화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7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자녀분들께 계속 돈을 쓰시는 게 문제였어요.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뭘 사주시고 용돈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 통장엔 남는 게 없으셨대요. 그분께는 약밥을 나눠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과 나누되 한 조각은 본인을 위해 남겨두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자녀들한테 뭘 해주려고 할 때 한번 멈추게 되고 정말 필요한 건지 물어보게 되더래요.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한 지출도 조금씩 챙기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약밥의 힘이에요.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새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약밥을 드셔도 효과가 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라 상태 문제예요. 첫째,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TV 보면서 정신없이 먹는 것, 이러면 정리의 의미가 붙지 않습니다. 약밥을 드실 때는 TV를 끄시고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약밥에만 집중해서 천천히 씹으시면 됩니다. 찹쌀이 입안에서 으깨지는 느낌, 대추와 밤의 단맛이 퍼지는 느낌, 그걸 느끼면서 드세요. 그게 바로 돈을 잠그는 이미지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둘째, 먹고 나서 바로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약밥은 잠그는 음식인데 그날 밤이 과식으로 마감되면 집의 기운이 무겁게 꺼지면서 다음 날이 무기력으로 갑니다. 약밥을 드신 뒤에는 가볍게 차 한 잔 정도만 드시고 그날은 더 이상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배고프시면 가볍게 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라면이나 야식처럼 무거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약밥은 오늘 잠그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갑 1분, 식탁 3분, 고장 하나, 이 셋 중 하나라도 오늘 해주셔야 흐름이 고정됩니다. 약밥만 먹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다. 이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약밥 드시는 날, 그날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잠금이에요. 오늘 잠그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셉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2월 31일 전,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약밥을 한 조각 준비합니다. 시장에서 사오셔도 되고, 마트에서 사오셔도 됩니다. 직접 만드시면 더 좋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약밥을 먹는 방식이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니까요. 둘째, 먹기 전 식탁을 3분만 비웁니다. 영수증, 약봉지, 리모컨, 잡동사니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식탁 위에 약밥 하나만 놓여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셋째, 지갑에서 영수증과 안 쓰는 카드 하나를 뺍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지갑을 열어서 구겨진 영수증 꺼내고 몇 년째 안 쓰는 카드 하나 빼고 동전 무거우면 동전 지갑에 따로 정리하세요. 넷째, 한 문장 정리합니다. 오래 세던 돈길은 여기서 잠그고 새해 들어오는 돈복은 지키겠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생각하면서 약밥을 천천히 드세요. 다섯째, 집에 새는 구멍 하나를 막습니다. 전구 하나, 손잡이 하나, 수도, 패킹 하나도 좋습니다. 꼭 오늘 고치셔야 해요. 여섯째, 가능하면 누군가와 나눕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내일의 나에게 남겨도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대단한 의식이 아니라 현실 속 작은 정리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6가지가 모이면 새해 돈복은 들어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머무르는 쪽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힘드셨죠?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힘든 게 아닙니다. 올해는 버티는 사람 자체가 강한 해였습니다. 이제 연말은 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곧 새 출발입니다. 12월 31일 전에 약밥 딱 한 번, 식탁 3분, 지갑 1분, 집에 새는 구멍 하나, 이 4가지가 모이면 새해 돈복은 들어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머무르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약밥을 드시고 나서 변화가 바로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풍수는 빠르면 며칠 안에 체감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 달 정도 지나야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약밥을 한 번 드시고 끝이 아니라 그날 정리한 식탁과 지갑과 집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식탁이 다시 어질러지면 다시 3분 정리하고, 지갑이 다시 영수증으로 빵빵해지면 다시 1분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밥 드시는 날 가능하면 그날 하루는 지출을 최소화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만 쓰시고 충동 구매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약밥 드시는 날을 잠금의 날로 정하는 거죠. 그날 하루만이라도 돈이 나가지 않게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몸에 각인되면서 새해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약밥 드시기 전에 집안을 한번 환기해 주세요. 창문을 열어서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들이는 거예요. 풍수에서 공기의 흐름은 기운의 흐름이거든요. 묵은 공기를 내보내면 묵은 기운도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약밥 드시는 날 저녁에는 현관 바닥을 한번 닦아주세요.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현관이 깨끗하면 돈도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걸레질 한 번이면 충분해요. 현관 바닥을 닦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해 돈복이 들어올 길을 닦는다고요. 또 약밥 드시고 나서 그날 밤에는 일찍 주무세요. 늦게까지 TV 보거나 휴대폰 하지 마시고 일찍 자면서 몸을 쉬게 해주세요. 풍수에서 쉼은 저장의 시작이거든요. 몸이 쉬어야 기운이 충전되고 기운이 충전되어야 돈도 머뭅니다. 혹시 약밥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작은 팩으로 포장된 것도 있고 한 조각씩 잘라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한 조각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접 만드시려면 찹쌀과 대추, 밤, 꿀이 필요한데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밥이 아니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다른 음식으로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약밥이 가장 좋은 이유는 풍수적 상징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찹쌀에 붙는 성질, 밤과 대추의 저장 이미지, 달콤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응집력, 이 모든 게 돈을 잠그는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른 음식으로는 이 상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밥을 드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나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연말에 한번 내 마음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약밥은 그 계기를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밥이 아니라 식탁 정리, 지갑 정리, 집 고치기, 이 작은 실천들이에요. 이 실천들이 모여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는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세요. 12월 정리하고 새해 돈 복 받겠습니다. 이 한 줄을 쓰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고 흐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힘들었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풍수는 혼자만 잘 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집에 좋은 흐름이 돌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해 1월에 돈이 더 단단히 머무는 집이 되는 현관, 지갑, 식탁 정리의 구체적인 순서를 더 쉽게, 더 실생활에 맞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돈이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